5부. 새로운 시작. 2022년 8월. 마리아의 수술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투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사이판 모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마리아의 25년 만의 재회. 한국으로 온 사이판 모녀. 사라의 신장 기증으로 성공한 수술. 하지만 언론의 스캔들 보도와 서연이, 태준의 분노. 그리고 악플에 시달리는 사라.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민준은 사라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제 몸도 다 나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글쎄요. 사실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한성그룹에 입사하는 게 어떨까? 사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또 연줄로 들어갔다고. 신경 쓰지 마. 넌 미국 명문대를 수석 졸업했어. 어느 회사든 가고 싶은 곳 갈 자격이 있어. 그래도 아버지 회사는 나한테 생각이 있어. 너를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거야.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어때? 사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특별 대우는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경쟁하고 싶어요. 그래, 약속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줘. 뭔데요? 내 비서실장 김준호를 내 곁에 두고 싶어. 내 안전이 걱정돼서. 안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아빠 마음이 편하게 해줘.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2022년 9월 1일. 사라의 첫 출근 날.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8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사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다른 신입사원들도 있었습니다. 총 30명. 모두 명문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 사람? 맞아. 회장님 딸이래. 혼외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나와서 신입사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성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간 신입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각자 배치될 부서가 정해집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역사와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등. 사라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사라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무리를 지어 앉았지만 아무도 사라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회장님 딸 맞대. 신문에 났잖아. 사이판에서 하룻밤 만에 생긴 애래. 근데 왜 여기 와? 그냥 돈이나 받고 편하게 살지. 사라는 음식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라가 교육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30살 중반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눈빛. 김준호였습니다. 사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라 씨를 보좌하라고요. 보좌라니. 저는 그냥 신입사원인데요. 그래도 회장님의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하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티 안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제가 15년간 회장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사라는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티 안 나게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서연이는 아들 태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계집애가 회사에 입사했다며? 네, 오늘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야.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이 줄어들어. 그러게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서연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스스로 나가고 싶게. 어떻게요? 넌 같은 신입사원 중에 아는 애들 있지? 좀 잘 나가는 집안 애들. 네, 몇 명 있어요. 그 애들한테 잘 말해. 사라를 왕따 시키라고.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라고. 그 정도로 될까요? 일단 시작이야. 그 다음은 더 큰 걸 준비할 거야. 서연이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사라의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침 교육 시간. 사라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옆자리 신입사원이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아, 미안. 여기 자리 있어. 사라는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 사라가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슬쩍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기 제가 먼저 있었는데요. 그래요? 몰랐네요. 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팀 프로젝트 시간. 신입사원들이 5명씩 조를 짜는데 사라만 혼자 남았습니다. 사라 씨는 6조에 들어가세요. 6조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사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해도 사라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이미 정했어요. 사라 씨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사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사라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적응 기간이니까요. 하지만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멀리서 사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사라를 대하는 태도, 노골적인 왕따. 준호는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준의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사라 얘긴가? 네.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신입사원들 전체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 누가 시킨 거야? 아마 부인이나 태준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연희가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부인 입장에서는 사라 씨가 위협이겠죠. 재산 문제도 있고요. 내가 개입해야겠어, 당장. 회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사라 씨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빠 덕분에 살았다는 소리 들으면.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사라 씨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부탁해, 준호야. 사라를 잘 부탁해. 다음 날 점심시간. 사라는 또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씨,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준호가 사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비서실장님이잖아. 왜 신입사원이랑 밥을 먹지?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적응 중이에요. 힘들죠?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실장님도요? 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죠. 여기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부잣집 애들이었어요. 저를 무시했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일로 증명했어요. 제가 그들보다 낫다는 걸 능력으로 보여줬어요. 사라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라 씨도 할 수 있어요. 미국 명문대 수석 졸업한 실력 있잖아요. 그 실력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기회를 안 줘요. 팀 프로젝트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그럼 무시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신입사원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성그룹의 신사업 아이디어. 각 조가 30분씩 발표하고 임원들이 평가했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발표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6조. 사라의 조였습니다. 저희 6조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안합니다. 조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뭐? 내가? 사라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완벽한 PPT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수익 모델, 5개년 계획.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 데이터를 인용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30분간의 발표. 사라는 완벽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건 신입사원 수준이 아닌데요. 정말 훌륭한 분석입니다. 누가 준비했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뒤편에서 지켜보던 김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복도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사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씨,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동안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다른 신입사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팀 프로젝트 때 같은 조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리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저녁 민준의 회장실. 김준호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사라 씨가 해냈습니다. 봤어. 내가 몰래 발표장에 있었어.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사라를 도와줘서.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라 씨 스스로 해낸 겁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마리아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물론이지. 엄마는 믿었어. 우리 딸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이와 태준이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왕따로는 사라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사라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3개월의 신입 교육을 마친 사라는 전략기획팀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태준이 프로젝트에 손을 써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책임이 사라에게 돌아가고 사이판 모녀는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과연 사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6부 함정에서 계속됩니다. 6부 함정. 2022년 12월 사라가 한성그룹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라는 전략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사라는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태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에 입사한 사라. 왕따에 시달렸지만 김준호의 도움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태준은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회의실. 팀장 박성훈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베트남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개요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 1,000억 원.
한성그룹의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사라 씨를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입사원한테 이런 큰 프로젝트를요? 사라 씨는 미국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했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논문도 썼습니다. 가장 적합한 인재입니다. 사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슈퍼바이저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 3명이 서포트할 겁니다. 사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연이의 집. 서연이는 태준과 함께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이름은 최민석. 전략기획팀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 잘 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사모님? 사라라는 애가 베트남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다며? 네, 박 팀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망쳐줄 수 있어? 최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 그리고 모든 책임이 사라한테 가게 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서연이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 원. 일이 성공하면 5억 더 줄게. 총 10억이야. 좋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간단합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 팀원이거든요. 서류를 조작하면 됩니다.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 아주 교묘하게요. 나중에 발견되지만 그때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죠. 그럼 손실은 최소 500억 정도 될 겁니다. 신입사원이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500억 손실. 회장님도 이건 덮을 수 없을 겁니다. 서연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라는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베트남 업체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설계도를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준호는 멀리서 사라를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11시, 사무실에 사라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아, 실장님. 네, 내일 회장님께 최종 보고인데 확인할 게 많아서요. 커피 마시고 해요.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괜찮아요. 제게 주어진 첫 큰 프로젝트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실장님은 왜 이렇게 저를 챙겨주세요? 아버지한테 부탁받아서인가요? 처음엔 그랬어요. 회장님 명령이니까. 하지만 이젠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젠 제 마음이에요. 사라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사라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저 늦었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 네, 실장님도 들어가세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 베트남 하노이. 사라와 프로젝트 팀이 베트남 현지 업체와 최종 계약을 위해 출장을 왔습니다. 호텔 회의실. 양측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사라는 계약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계약 금액, 납기일, 품질 기준 모두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사라가 서명했습니다. 베트남 업체 대표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최민석이 교묘하게 조작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단가가 시세보다 2배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품질 기준이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우리 회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발견될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2023년 2월,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재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베트남 업체가 제공한 자재의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품질 기준이 애매해서 클레임을 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공사 지연. 하지만 위약금은 우리가 물어야 했습니다. 박성훈 팀장이 사라를 불렀습니다. 사라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확인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여기 단가 조항. 시세보다 2배나 높아요. 사라는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제가 확인했을 땐 이렇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당신 서명 있잖아요. 사라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요? 500억이에요. 500억. 팀장님, 제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께 보고 들어갔어요. 내일 임원 회의에서 이건 다룰 겁니다. 그날 밤, 사라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사라 씨, 들었어요. 베트남 프로젝트 문제.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장님, 저 정말 확인했어요. 이 조항들 이렇지 않았어요. 누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준호는 계약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이거 정말 교묘하네요. 거의 티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의 500억 손실을. 제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 서명이 있는 이상. 준호는 사라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다음 날, 임원 회의실. 민준 회장과 임원 10명이 모였습니다. 사라도 불려왔습니다. 회장님, 베트남 프로젝트로 인한 손실이 현재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책임자는 사라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사라에게 쏠렸습니다. 사라 씨, 설명해 보세요.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계약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와 최종 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서명이 있잖아요. 누군가 계약서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조작이라고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건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희? 당신은 왜 여기? 주주로서 발언권이 있죠. 제 의견을 말하러 왔어요. 서연이는 사라를 노려봤습니다. 사라 씨, 당신이 회사에 온 지 얼마나 됐죠? 겨우 5개월. 그런 신입에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긴 게 애초에 잘못이었어요. 사모님, 당신은 혼외자라는 타이틀로 들어왔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편애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죠. 그 결과가 500억 손실이에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제안은 이래요. 사라 씨를 즉시 해고하고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세요. 민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회장으로서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500억 손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라 씨, 일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장님.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배제가 아니라 해고를 해야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성급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민석이 지나가며 사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김준호가 봤습니다. 최 과장.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민석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사라의 집.
마리아는 울고 있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라야, 우리 그냥 사이판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 저 억울해요.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사라 씨, 제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최민석이라는 과장이 수상해요. 최 과장이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사라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이틀 후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사라를 쫓아낼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이틀 안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김준호와 민주는 최민석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연이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때 사라가 계약서의 교묘한 조작 흔적을 발견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펼쳐지는 진실공방. 사이판 모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7부 역전에서 계속됩니다. (7부) 역전. 2023년 2월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시점. 서연이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를 해고하고 사이판 모녀를 완전히 쫓아내려는 계획. 하지만 민준과 김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사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500억 원의 손실. 모든 책임이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최민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준호는 밤을 새워 최민석을 조사했습니다. 최민석의 은행 계좌, 통화 기록, 이메일.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새벽 3시. 준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야. 최민석의 은행 계좌에 한 달 전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처는 서연이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준호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발견했습니다. 최민석이 사모님으로부터 5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연희가? 네. 그리고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사모님과 최민석 그리고 태준 씨. 셋이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어떻게? 하지만 회장님,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서 조작을 입증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뭔가 있을 거야. 사라를 불러. 새벽 4시. 사라가 회사로 왔습니다. 민준, 준호 그리고 사라. 세 사람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출력해서 확인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정상이었어요. 그럼 누군가 출력 후에 바꿨다는 거야? 디지털 파일을 수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해서 바꿔치기 했겠죠. 잠깐만요. 회사 전산 시스템에는 모든 파일 수정 기록이 남잖아요. 맞아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면 세 사람은 즉시 IT 부서로 갔습니다. IT 팀장을 깨워서 불렀습니다. 회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베트남 프로젝트 계약서 파일 수정 기록 전부 뽑아줘. 지금 당장. 30분 후. 로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계약서 파일이 체결 당일 새벽 2시에 수정되었습니다. 새벽 2시요? 그때 저는 호텔에서 자고 있었어요. 베트남 시간으로 밤 12시였으니까요. 그리고 수정한 사람은 최민석 과장입니다. 민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다. 이게 증거야. 오전 9시. 최민석이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 민준, 준호, 사라 그리고 법무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들어오자 문이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앉아요, 최 과장. 최민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계약서. 당신이 수정했죠? 무슨 말씀을?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 기록. 당신이 계약 당일 오전 2시에 파일을 수정했어요.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타를 수정한 거예요. 오타? 단가를 2배로 올리고 위약금 조항을 바꾸는 게 오타예요? 최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당신 계좌에 입금된 5억 원. 서연이 사모님 계좌에서 나온 돈. 최민석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누가 시켰어요? 사모님이죠? 침묵. 대답 안 하면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요. 500억 원. 500억을 제가 어떻게? 그럼 대답하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긴 침묵 끝에 최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서연의 사모님과 태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프로젝트를 망치라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사라 씨한테 돌리라고.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녹음했죠? 네, 회장님. 모두 녹음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네요. 회사 일 안 하고. 당신이 했어요. 뭐가요? 베트남 프로젝트. 당신이 최민석을 매수해서 망쳤죠. 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최민석이 자백했어요. 당신과 태준이 시켰다고. 녹음도 했어요. 서연이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쩔 건데요? 고소할 겁니다. 배임, 횡령, 업무방해. 그리고 이혼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요. 그럼 내가 가진 주식 전부 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다 까발릴 거예요. 당신의 혼외자 스캔들. 회사는 폭삭 망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요. 태준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까지 고소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기 전에 범죄자야. 혼외자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친아들은 버리는 거예요? 사라는 혼외자가 아니야. 너희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어. 그리고 사라는 능력 있어. 너처럼 사고만 치고 다니지 않아. 태준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주는 태준을 밀쳤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각오해. 그날 밤 사라의 집. 민준이 마리아와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사모님과 태준 씨를 고소하시면. 괜찮아요. 이미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아, 미안해요. 내 가족 때문에 당신과 사라가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민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일 이후 아마 언론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도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민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사라. 내 딸이 되어줘서. 2023년 2월 25일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한성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제안합니다. 사라라는 신입사원을 즉시 해고하고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 실패로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라 씨의 무능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신입사원한테 큰 프로젝트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그때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베트남 프로젝트 실패는 사라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조작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증거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에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계약서 파일의 수정 기록입니다.
최민석 과장이 계약 당일 새벽 2시에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그때 사라 씨는 베트남 호텔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민석 과장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입니다. 한 달 전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출처는 민주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부인 서연이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민석 과장은 이미 자백했습니다. 서연이 사모님과 제 아들 강태준이 그를 매수해서 프로젝트를 고의로 망쳤습니다. 목적은 사라 씨를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민석의 자백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이 서연의 사모님과 태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프로젝트를 망치라고.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당신 계좌에서 최민석에게 5억이 간 것도 조작인가요? 그건 태준도 일어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서연이와 강태준을 배임,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라 씨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저는 사라 씨를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할 것이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회장님 지지합니다. 사라 씨 미안했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가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서연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2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을 끝내겠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가진 주식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서연이와 태준을 연행했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 사라, 마리아, 그리고 준호가 만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민준은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준, 당신은 이혼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언론도 시끄러워지고. 상관없어요. 이제 나는 진실 속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과 사라와 함께.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김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사라 씨 축하해요. 이겨냈어요. 실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부인과 아들 배임 혐의로 구속. 강민준 회장 이혼 소송 제기. 25년 전 사이판에서의 인연 다시 시작되나.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민준과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지킨 회장님 멋있다. 사라 씨 억울하게 몰렸었네. 화이팅! 서연이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민준의 회장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태준의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태준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태준은 민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분노한 서연이는 복수를 위해 언론에 사라의 출생 비밀을 왜곡해서 흘립니다. 다시 여론이 나빠지고 사라는 괴로워합니다. 8부 노을 너머로에서 완결됩니다. 8부 최종회. 노을 너머로. 2023년 3월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 태주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사라는 다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연이와 태준이 구속되었고 사라는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민주는 이혼을 선언하고 마리아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구치소 의무실. 태준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혈액형이 이상한데? 의사는 태준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강민준 회장 O형, 서연이 O형.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는데 의사는 즉시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의 회장실.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실인데 강태준 씨가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사하세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 태주는 민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구치소로 서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 내 아들이 아니더군요.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누구 아이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 만났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은 나한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속였어요.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속인 거 있잖아요. 사이판 여자랑 자식 만들어 놓고. 그건 당신과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나는 몰랐고요. 하지만 당신은 알면서도 숨긴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당신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죠? 사랑? 그런 거 중요해요? 돈이 있으면 되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태준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상속 문제도 정리되었어요. 당신과 태준은 내 재산과 아무 상관없게 됐어요. 잠깐. 설마? 재판에서 최대한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겠어요. 안녕히. 민준이 면회실을 나가려는데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준,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구치소 안. 서연이는 면회 온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핸드폰 메모장에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언론사에 보내주세요. 무슨 내용인데요? 강민준의 치부예요. 사라라는 혼외자에 대한 각색된 내용이죠. 일주일 후 인터넷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회장 신혼여행 중 바람피워 혼외자 출산. 사이판 클럽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 25년간 돈 요구. 사라 씨 거액의 돈 받고 한국 입국.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래. 회장님 신혼여행 때 생긴 애래. 25년 동안 돈 뜯어냈대. 그것도 수십억. 사라는 이 소문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라야. 인터넷에 우리에 대한 기사가. 사라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댓글들은 더 악랄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여자들. 창녀가 돈 뜯어낸 거네. 혼외자는 나가야지. 왜? 왜 이렇게까지? 사라는 마리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이판으로 돌아가요. 여기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라야.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조용히 떠나요. 다음 날 아침. 사라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성훈 팀장이 놀라서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라 씨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민주는 즉시 사라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부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사직서를 낸 거야? 아버지, 저희는 사이판으로 돌아가려고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언론이,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엄마도 매일 우시고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민주는 인터넷 기사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연희가 꾸민 거야.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어요.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요. 안 돼. 너희가 떠나면 안 돼. 내가 해결할게. 아버지, 더 이상은 힘들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비상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와 제 딸 사라, 그리고 마리아 씨에 대한 기사들. 그것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요? 모든 부분입니다. 먼저 사라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1997년 4월 저는 사이판에서 마리아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미혼이었습니다. 민주는 준비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라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민준의 결혼증명서.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사라는 1998년 2월에 태어났고 저는 2000년 6월에 서연이와 결혼했습니다.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사라 씨를 인정하신 겁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마리아 씨가 임신한 줄을. 그날 아침 마리아 씨가 떠났고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 씨는 25년 동안 혼자서 사라를 키웠습니다. 저에게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찾지 못해서 사라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중 바람을 피웠다는 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서연이와 신혼여행을 사이판이 아닌 유럽으로 갔습니다. 여행 기록이 있습니다. 민주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0년 여름의 유럽 여행 기록. 이 모든 거짓 정보는 서연이가 복수를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배임과 업무방해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 씨는 회장님의 아들 아닙니까?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DNA 검사 결과 태준은 제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고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태준을 제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25년간 저를 속인 겁니다. 오, 저는 이제 진실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 진짜 딸 사라와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마리아와 함께.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5년간 혼외자를 빌미로 마리아 씨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마리아 씨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모녀의 삶에 단 1원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 씨는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다가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저를 찾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준비한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자료에는 모든 증거와 사실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사라, 마리아 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거나 SNS에 올리는 분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잘못된 기사는 정정하고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블로그, SNS 모든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퍼뜨릴 자유가 아닙니다.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민주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민준 회장 진심 어린 기자회견의 감동. 서연이의 거짓말, 25년간 남편 속였다. 사라 씨와 마리아 씨 오히려 피해자였다. 댓글들도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멋있다. 진정한 사랑을 지키시는군요. 사라 씨 미안했어요. 오해했습니다. 마리아 씨 25년 혼자 아이 키운 거 대단하시다. 서연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라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사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3년 6월 서연이와 태준의 최종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연이는 배임, 업무방해, 횡령,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공범으로서 배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태준은 아니,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연이와 태준은 15년, 1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정 밖.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2026년 4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후임 경영진에게 회사를 맡겼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별장. 민주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회장이 아니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습관이 안 떨어지네요. 준호는 민준의 옆에 차를 놓았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내 옆에 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도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사라 씨와 함께.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사라가 너를 선택해줘서 나는 기뻐. 감사합니다. 사라 씨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잘해줘. 우리 딸. 물론입니다. 아, 사라 씨가 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 벌써? 같이 마중 나가자. 사이판. 그날의 그 해변. 마리아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지난 3년을 회상했습니다. 민준이 나를 처음 여기서 만났지. 29년 전이었어. 마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마리아가 돌아봤습니다. 사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준호가 사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라, 준호 씨, 엄마 보고 싶었어요. 사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너희 둘 손잡고 오네? 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마리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사라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지 못했던 아빠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편 노릇도. 마리아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민준이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리아, 29년 전 이 해변에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25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물론이죠. 민주는 마리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마리아를 안았습니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사라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한 달 후, 사이판 해변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마리아의 결혼식, 그리고 사라와 준호의 결혼식, 이중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각,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준과 마리아가 먼저 서약을 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29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마리아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25년을 혼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사라와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김준호 씨,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사라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라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준호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도 키스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9년 전 바로 이 해변에서 시작된 사랑이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준호 씨, 당신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모두를. 결혼식 피로연. 해변에 작은 테이블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들도 티니 안에서 왔습니다. 민주는 마리아의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딸을 잘못 보살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환영하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작년에 여기 앉아서 얘기했던 거. 물론이지. 내 아빠를 처음 만난 이야기했지. 마리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빠를 보며 지나가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뛰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내가 그러질 못했고 안타까워하는데 내 아빠가 나를 붙잡았다. 난 너무 기뻤다. 지금부터 시간이 멈췄으면 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헤어지기 싫어서. 그리곤 함께 밤을 지냈어.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반나절만 다녀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고 다녀왔지만 그게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었어. 아빠는 떠났고 난 아빠를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저를 가졌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널 낳고 널 키우면서 가끔 내 얼굴에서 내 아빠의 모습이 보일 때면 난 기쁘기도 했지만 슬프기도 했어. 그러다가 다시 내 아빠를 만났을 땐 병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다시 사랑했어요. 그래, 그게 기적이었어. 29년 만의 기적. 그때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우리는 운명이었어. 마리아가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민준에게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나도 사랑해요, 마리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라는 일어나서 준호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준호가 사라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
당신과 함께라서. 준호가 사라에게 키스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멀리서 민준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딸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도 행복하고. 내 사람. 두 세대. 29년에 걸친 사랑. 이제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사이판의 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1년 후. 사이판의 같은 해변. 이제는 5명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민준, 마리아, 사라, 준호. 그리고 사라의 품에 안긴 아기. 우리 손자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마크라고 지었어요. 마크 김. 영어 이름이지만 한국식으로는 김민석. 마크, 좋은 이름이네. 할아버지 이름에 민자를 따왔어요. 정말? 네.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민주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마크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를 들려줄게. 29년 전 이 해변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이야기. 아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석양이 다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29년 전 그날과 똑같은 석양.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민준과 마리아의 사랑은 29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노을 너머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강태주는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강민주는 한성그룹에서 은퇴하여 마리아와 함께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사라의 회사에서 CEO로 일하며 아내와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4월이 되면 사이판 그 해변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사랑이 완성된 그곳, 더 엔드.